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피타고라스 정리 5번째 시간인가요? 지난 시간에 문제 하나를 풀려다가 다음 시간에 하자 하고 남겨둔 게 있었습니다. 그걸 하나 잠깐 풀고 이론을 계속하겠습니다. 자, 삼각형 ABC가 있는데 D와 E가 변의 중점입니다. 네. 자, AC의 길이가 8이고 BC가 10인데요. 이때에 중선 AD와 BE를 그었는데 이 중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이때 AB의 길이가 얼마나 될까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각형 ABDE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사각형 ABDE를 상상을 하면 이 사각형은 대각선이 서로 직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볼록사각형 중에 대각선이 서로 직교하면 마주보는 제곱의 합이 같다라는 아주 쉬운 이론을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닮음 이론에 의해서 변의 중점을 이으면 삼각형의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 이 길이를 분수 안 나오게 x라 놓을게요. 그럼 여기가 2x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사각형이 바로 여기가 되는데요. 대각선이 직교하기 때문에 마주보는 제곱의 합은 마주보는 변의 제곱의 합과 같으니까 그래서 52 이렇게 되는데 오십이가 4로 하면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2루트 13 이렇게 되는데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B의 길이는 그거의 2배이기 때문에 5분의 4루트 65가 되겠습니다. 전혀 어렵지가 않죠. 근데 어쨌든 이것은 이제 이론이 굉장히 단순한데 이와 같이 문제화 했을 때에 어떻게 찾을까 싶어서 문제 하나를 소개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삼각형에서 한 변의 길이가 a면 높이가 2분의 루트 3배가 된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거를 확장을 하면 여기 한 변이 a인 정사면체입니다. 한 변이 a인 정사면체에서 이 정사면체의 높이와 부피를 한번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내가 거듭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수학의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암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식이 만들어지는지를 유도 과정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유도 과정을 모르고 암기를 하는 것은 수학에서 가장 나쁜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수학을 산수로 공부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됩니다. A에서 BC의 수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H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첫째는 AH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배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정사면체는 위에서 내려다 보면 밑면이 정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이렇게 정삼각형 모양이 있고 맨 위에 있는 O, 꼭지점 O가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A와 B와 C를 이렇게 있게 되면 이 길이가 전부 같아서
바로 요 O라는 지점을 밑으로 빛을 쏘이게 되면 이 정사형이라 그러는데, 수직으로 밑으로 내리게 되면 O의 위치는 밑면에 무게중심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O에서 밑으로 밑면에 수선을 내렸다. 이 수선에 내린 선을 법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선을 내리게 되면 여기를 P라고 이렇게 놓겠습니다. G라고 놓겠습니다. 무게중심이니까. 요 밑면에 무게중심이 됩니다. 그러면 AG의 길이가 2분의 루트 3A에 여기가 무게중심이니까 2대 1이니까 3분의 2가 돼서 3분의 루트 3A가 바로 AG의 길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이가 3분의 루트 3A가 요 길이가 됩니다. 이제 요렇게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정사면체 높이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해보면 OG의 길이는 A의 제곱 빼기 밑에 거 제곱하면 3분의 1 A 제곱입니다.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3분의 2 A의 제곱이 돼서 분모 유리화를 하면 3분의 루트 6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값이 3분의 루트 6A가 정사면체의 높이인데, 거듭 얘기지만 이런 값들을 암기하고 다니지는 마세요. 암기할 수 있다면 뭐 할 수는 있는데 뭐 필연이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공식 유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시간 많이 걸리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 정사면체 부피를 V라고 하면 2분의 1 곱하기 밑넓이 계산해 볼게요. 높이가 2분의 루트 3 이렇게 하면 밑넓이고요. 그 다음에 높이가 3분의 루트 6A고요. 거기에다가 뿌리니까 3분의 1을 해주면 앞에 4분의 루트 3 A의 제곱이고요. 뒤에 9분의 루트 6 A니까 계산을 하면은 36분의 3 루트 2 A의 세제곱 돼서 약분을 하게 되면 12분의 루트 2 A의 세제곱 이렇게 되는데, 이거 역시나 이 공식을 암기하고 다니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 유도하는 걸 알아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논리 전개를 해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정사면체 안에 이건 이제 많이 나옵니다. 한 모서리의 길이가 A인 정사면체를 제가 여기에 그렸는데요. 이 정사면체 안에 꼭 맞게 들어가는 구, 그걸 내접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사면체가 꼭 맞게 들어가는 구, 그걸 외접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미리 그려놨습니다. 자, 이놈의 반지름이 어떻게 될까? 이것은 이제 중요합니다. 많이 다뤄지니까 중요한데, 요 내접구의 반지름을 스몰 r, 외접구의 반지름을 라지 r이라고 하면, 요게 이제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외접구와 내접구의 중심은 같습니다. 일치합니다. 그래서 이거 동심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중심이 같은 원을 동심원이라 하죠. 중심이 같은 부를 동심구라 그럽니다. 그러면 요 O라는 요 자리가 내접구와 외접구의 중심, 일치하는 중심이 되는데, 요 밑면 ABC의 구가 닿는 부분, 거기를 제가 뭐라 놓을게요. ABC 여기 D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으면 바로
D라는 점이 9가 밑면에 닿는 바로 접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접점은 무게중심이 됩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 되는데 이때에 요 라지 R과 스몰 R의 길이를 구하는 것은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구의 중심 O로부터 밑면의 꼭지점을 한번 제가 이렇게 이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게 되면은 O를 꼭지점으로 하고, 그러니까 첫째 알 수 있는 거는 그 O 삼각형 ABC 입체입니다. 꼭지점을 O로 하고 밑면을 삼각형 ABC로 하는 이 입체는 밑면이 정삼각형인 그런 정삼각뿔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때에 이와 같은 정삼각뿔이 밑면을 ABC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PBC를 볼 수도 있고 PAC를 볼 수도 있고 면 4개를 다 밑면이라고 보고 이렇게 작도를 하게 되면 이런 게 4개가 합동인 정삼각뿔 4개가 모여서 이 정사면체가 만들어진 건데, 그래서 이 정사면체는 이놈은 정삼각뿔 합동입니다. 이거 4개가 퍼즐이 돼서 만들어진 도형입니다. 따라서 요 내적구의 반지름은 전체 부피의 밑에 있는 정삼각뿔 이런 것이 4개가 모였기 때문에 요 정삼각뿔 OABC 이거는 정사면체 부피의 4분의 1입니다. 이런 거 4개 모인 거니까 이거의 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따라서 요 밑에 있는 정삼각뿔 OABC가 전체 부피의 4분의 1이라는 거는 O의 위치가 높이의 4분의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R은 이것은 PD의 4분의 1이 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PD가 정사면체의 높이니까 아까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을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요 정사면체의 높이가 OG인데 OG가 요거죠. 요렇게 요게 이제 OG입니다. 그래서 다시 올라갈게요. 3분의 루트 6A인데, 그래서 PD가 3분의 루트 6A니까 그거에 4분의 1 되는 게 R입니다. 그래서 12분의 루트 6A 이게 내적구의 반지름이 됩니다. 외적구의 반지름은 뭐 4분의 3 하면 되니까 계산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주 쉬운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요 정사면체 부피의 4분의 1 된다고 했으니까 바로 R이 PD의 4분의 1이라는 소리는 라지 R하고 스몰 R하고 요 길이의 B가 3대 1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라지 R 대 스몰 R은 3대 1이 돼서 이게 소정리인데요. 여러분들은 뭐라고 기억을 하면 되냐면 이 길이 내적구의 반지름, 외적구의 반지름 그걸 암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바로 구의 중심입니다.
5가 아니죠. 그냥 구의 중심이라고 할게요. 내접구든 외접구든 구의 중심은 사면체의 높이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PD가 되겠죠. 사면체의 높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정리입니다. 이게 소정리인데 이 소정리에 의해서 실제로 구의 반지름이 얼마냐는 바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높이를 아니까. 그래서 정사면체의 내접구, 외접구의 반지름은 구의 중심의 위치를 알면 끝나니까 구의 중심의 위치는 사면체 높이를 3대 1로 내분하는 지점, 바로 그 지점이 구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이제 정사면체인데 뭐 정육면체야 여러분들이 내접구 외접구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팔면체인데요. 정팔면체는 계산이 되게 쉬워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각자 그려서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왜 쉬우냐면 이렇게 이게 정사각형이거든요. 가운데가 그리고 이제 이런 형태로 그어지는데 정사면체가 이런 형태로 그려지는데 요게 정사각형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정사각형이에요. 또 이것도 정사각형입니다. 이렇게 이것도 정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의 반지름을 구하는 것은 정사각형에서 대각선 그어서 구하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해보기 바랍니다. 이건 쉽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미의 볼록사각형이 하나 있는데요. 이미의 볼록사각형의 내부에 이미의 점을 찍은 겁니다. 이미의 점을 잡고 점 P에서 각 변에 수선을 내리게 되면 그러면 항상 이와 같은 공식이 성립합니다. 제가 빨간 펜으로 하나 해볼까요? 좀 굵게요.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그 다음에 이 길이 이렇게 됩니다. 각 변이 내분이 되어 있는데 그 내분되어 있는 중에서 첫 번째 변입니다. 이 첫 번째 변의 제곱의 합은 이 제곱의 합은 나머지 변의 제곱의 합과 항상 같습니다. 자, 이거 하나의 소정리인데 증명이 되게 간단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제 P로부터 꼭지점을 다 이렇게 이으면 이렇게 이으면 요 빨갛게 되어 있는 빨갛게 되어 있는 변들이 포함된 직각삼각형을 제가 색칠할게요. 이제 요건데 요 직각삼각형은 나머지 직각삼각형 쪽으로 길이 관계를 돌려서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거 자 이렇게 되는데 실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요 A의 제곱은, 예, 이거의 제곱은 AP 제곱, 예, 빼기 EP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요 BF의 제곱은 BP 제곱, 빼기 PF의 제곱, 그 다음에 CG의 제곱은 PC 제곱, 빼기 PG의 제곱, 더하기 나머지 DH의 제곱은 PD의 제곱 빼기 PH 제곱,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요 수식을 다시 조합을 새로 해 볼게요. 요거 AP 제곱에서 그러니까 파란 삼각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AP 제곱 다 빼기 PH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씩 해볼게요. AP 제곱,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H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BP의 제곱, 이제 BP가 여기니까 파란 삼각형으로 내려오면 P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 PEP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PC의 제곱은, 예, PC가 여기니까 파란 삼각형에서 보면 PF입니다. PC 이거 네모할게요. PC, 그 다음에 PF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게 PD 제곱, 빼기 PG 제곱인데, 다 이해하셨죠? 이렇게 하면 파랗게 색칠한 삼각형, 그리고 색칠이 덜 돼 있네요. 파랗게 색칠한 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식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렇게 삼각형. 예. 그래서 이 식은 파란 삼각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BE의 제곱, 그 다음에 파란 삼각형에서 FC, 그 다음에 GD, 나머지 남아있는 거 AH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사각형에서 성립하는 게 아니고요. 삼각형에서도 성립하고 사각형에서도 되고 오각형, 육각형, 몇각형이 되더라도 항상 이게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볼록도 되고 오목도 되고요. 그러니까 다각형, N다각형에서 항상 성립됩니다. 이것은 N다각형에서 성립이 됩니다. 한번 볼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오각형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뭐 굉장히 쉬워요. 이게 어떤 점 P에서 이렇게 수선을 내린다고 치면요. 야, 이렇게 수선이 있다고 치면은 아까 했던 것처럼 이제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 하나 건너 하나씩 계속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렇게 직각삼각형, 그 다음에 또 요렇게 직각삼각형, 마지막으로 이렇게 직각삼각형인데,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제 직각삼각형이 5개 만들어졌는데 요 사이에 끼인 직각삼각형이 이제 이렇게 5개가 만들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요 빨간 삼각형으로 된 색칠한 삼각형, 그거의 밑변이라고 칩시다. 밑변의 제곱은 빨갛게 칠한 삼각형의 밑변의 제곱과 아까처럼 요렇게, 예, 요 길이들입니다. 예, 이 길이들이 하나씩 재조합이 되면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삼각형에서 이걸 성립하는 이론이다가 아니고, 사각형에서 성립하는 이론이다가 아니고, 몇각형이 되든 N각형에서 항상 성립하는 이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페르마 포인트 하나 배우는데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교과 내용은 아닙니다. 교과를 벗어난 비교과 영역인데, 만약에 경시를 한다 그러면 페르마 포인트는 반드시 알아야 될 이론이고, 또 실전 문제도 예, 뭐 자유자재가 아니더라도 웬만큼 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페르마 포인트는 삼각형에서 만들어진 이론인데요. 확장을 해보니까 물론 볼록입니다. 볼록 사각형에서도 만들어지고요. 오각형에서도 육각형에서도 만들어지게 되는데, 오늘은 삼각형 얘기만 할 겁니다. 자, 페르마 포인트가 뭐냐? 그 삼각형 내부에 어떤 점이 있다면 그 점으로부터, 예, 그 점으로부터, 예, 각 꼭지점 가는 길들의 합입니다. 이 길들의 합이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점 P의 위치가 딱 한 군데만 존재합니다. 예, 이거를 이제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초등과정이나 사고력 수학 같은 데서 그런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사람들 중에 비눗방울 가지고 이 페르마 포인트 실험을 해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그 이제 한 지점 딱 만들어지는데 그 자리가 어딘지를 작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이 페르마 포인트를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전 예비 지식은 회전 변환입니다. 변환 이론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AP하고 BP하고 CP하고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 Y자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세 군데의 요 자리는 부동점이고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 요 가운데 얘만 이제 움직인다는 소리인데, 그럼 세 군데 점을 고정시켜 놓고 움직이는 점 P를 조정을 막 하면 요 Y자 모양으로 생긴 이 길이 합이 짧아졌다 늘어났다 뭐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는 이 세 변의 길이를 어쨌든 변환 이론을 이용해서 이렇게 펴봐야 됩니다. 이렇게 Y자 모양이 아니고, 예, 이렇게 꾸불꾸불 되든지 똑바로 되든지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펴봤을 때, 예, 이렇게 펴본 길이, 이 길이가 최소일 때 뭐냐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변의 길이를 펴려면 요거를 A라고 할게요. 이거 B라고 할게요. 그러면 A하고 B하고가 이게 어디론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예,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되도록 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회전 변환이 필요한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회전을 할 때 반드시 60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60도 회전을 하느냐? 60도 회전하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A라는 변의 이 길이가 회전이 돼서 60도가 되면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는데 이 길이가 A인데 정삼각형을 그렸다 그러면 여기가 아니고, 얘를 일로나 이쪽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길이가 같아서 위치를 다른 방향으로 이동시킬 수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60도 회전 변환을 하는 겁니다. 지금부터 요 삼각형 ABP를 B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중심으로 60도 회전 변환을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회전 변환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회전 변환을 하게 되면 B를 중심으로 ABP를 돌리면 60도 회전변, 삼각형 ABP를 60도 회전하면 AB가 60도 일단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AB가 60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AB를 60도 돌린다는 얘기는 AB 바깥에 AB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정삼각형을 제가 맞춰서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 그리기가 좀 어렵네요. 자, 정삼각형을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BP를 B를 중심으로 60도 회전했기 때문에 BP도 마찬가지로 60도 회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BP도 회전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BP를 회전하게 되면 이거 딱 맞춰서 그리기 어렵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것이 어디로 돌아갔느냐.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이 AB를 60도 회전했기 때문에 이제 이 각을 점이라 하고 동그라미라 하면 요게 60도인데 그 옆에 작은 삼각형도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요게 점이고 요게 동그라미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이 길이를 A, 그 다음에 여기를 B, 또 여기를 C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여기 P'이라 놓을게요. A'이라 놓을게요. 이렇게 놓게 되면 제가 색칠을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은 변의 길이가 같고 각의 크기가 같도록 회전했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합동이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전 변환을 시키게 되면 요 P' 삼각형 P' BP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요 Y자 모양으로 된 게 펴지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요 길이 AP의 길이 A가 여기가 A고 그 다음에 요 B의 길이가 P' BP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가 B입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 AP 더하기 BP 더하기 CP는 회전을 하게 되면 A 프라임 P 프라임 P 프라임 P 그 다음에 PC 이렇게 바뀌는데, 그래서 요 A 프라임이라는 이 지점에서 C까지 가면서 지금처럼 이렇게 굴절이라는 형태로 펴지게 됩니다. 이 60도 회전 변환에 의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회전 변환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이제 필요합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소가 되도록 그랬으니까 지금처럼 P의 위치를 지금처럼 잡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에서 보다시피 A'에서 C까지 가는 길인데 이게 꾸불꾸불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가 되려면 똑바로 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만약에 질문이 최소값이 얼마냐 그러면 A'에서 C까지 바로 이 길이가 최소값이 되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쭉 펴지려면 P의 위치를 잘 잡아서 삼각형 ABP를 회전하면 요 P의 위치가 A'C 위에 놓일 수 있다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여기는 A'C 위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삐뚤삐뚤 이렇게 가는데, P의 위치를 잘 맞춰서 A'C 위에 어디에 놓도록 여기 어디엔가 P의 위치를 찾으면 되는데, 그러려면 P의 위치가 여기 어디 이렇게 놓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놓이려면 요 그러니까 P 프라임 BP라는 이 삼각형이, 이 정삼각형인데, 이 정삼각형의 한 꼭지점이 A'C 위에 여기에 이 자리에 이렇게 어디엔가 놓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놓이려면 가상을 한번 해보면 바로 이제 이런 모양인데요. 아이고. 예, 정삼각형이 이렇게 그려질 수 있도록 P의 위치가 잡히면, 그러면 회전을 하더라도 P'의 위치가 바로 이 자리 여기에 놓여서 꾸불꾸불하지 않고 똑바로 펴진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렇게 되도록 하는 P의 위치를 어떻게 찾느냐? 그것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이 각이 120도라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이제 포인트인데, 왜냐하면 요 작은 삼각형 회전한 얘가 정삼각형인데, 정삼각형 회전한 게 한 변이 A'C 위에 이렇게 겹치게끔 돼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겹치려면 이 각이 120도인데, 이 각이 120도라는 얘기는 이게 이제 같은 합동이니까 여기가 120도가 돼야 된다는 소리니까, 결론은 P의 위치는 A'C 위에 있는데, P의 위치는 A'C 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A'C 위에가 뭐 위치가 많죠. 아무데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게 작은 정삼각형의 한 변이 A'C하고 겹쳐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려면 여기 이제 제가 표시하고 있어요. 진하게 하고 있는데, 이 각이 120도란 얘기니까 여기가 120도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 APB가 이 각이 120도가 되는 지점, 그런 점을 찾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P가 만약 여기 있다면 이렇게 근 거니까 이 각이 몇 도지, 또 바꾸면 이 각이 몇 도지, 또 이 각이 몇 도지, 이제 이 소리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 120도가 되는 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찾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이제 뭐냐면 바로 이쪽에 제가 다시 그려볼게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정삼각형이에요. 그런데 여기 이제 어디 이렇게 하나 그어져 있는데, 이 위에 어디인가 120도가 되도록 찾아라. 그 얘기는 요 정삼각형에 여기 60도니까 이쪽이 120도가 되려면 두 각의 합이 180이니까 바로 뭐예요? 외접원을 그리라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면 이 원 안에 내접 사각형이 그려지는데, 이때 내접 사각형에서 마주보는 각의 합이 항상 180이기 때문에 120도 되는 지점을 찾으라는 얘기는 바로 외접원과 A'C가 만나는 교점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삼각형 AA'B의 외접원을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로 하겠습니다.
자, 파란 색깔로 외접원을 그리면 이런 외접원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데, 이제 다 했어요. 이렇게 외접원을 그리게 되면 결국 P의 위치는 현재 이 자리가 60도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사각형 아무렇게나 꼭지점 하나를 원주상에 잡으면 120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주상의 점하고 A'C가 만나는 교점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바로 페르마 포인트가 돼서 제가 삼각형을 그리면 이제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이제 조금 진하게 제가 해볼게요. 바로 요 삼각형입니다. 요 삼각형이 회전 변환하면 이렇게 만들어져서 얘가 합동이 돼서 쭉 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 원주상의 점 요 자리 요 자리가 페르마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거 이해가 되시나요? 페르마 포인트의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경시를 하거나 영재고 준비를 하는 학생이 있다면 이 개념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다음 시간에는 페르마 포인트를 실전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좀 제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게 페르마 포인트가 어려운 내용을 했기 때문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복습 열심히 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강하게 만나도록 해요. 안녕.